오늘 기조발제에서부터 주제 발표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서 한번 이렇게 정독을 하고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사회 각 부문별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오늘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게 큰 어떤 보람이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 점심시간에 저기 회사 밖을 나오면서 갑자기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한동안 그 아파트 담벼락에 좀 서 있다가 좀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 한참 담벼락에 이렇게 있으면서 야, 이 기후 변화라는 게 만만치 않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이제 가을이라고 아침 저녁으로 춥고 이러니까 지난 여름을 잊어버리고 있는데 지난 여름에 그 태풍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그 지난 여름 때 특히 부산의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들의 피해가 굉장히 극심했습니다. 특히 해운대 달맞이 언덕에 있는 어떤 모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저기 태풍이 한 번 와서 유리창이 다 깨지고 그거를 합판으로 또 다른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그걸 합판으로 돼가지고 막았는데 그걸 저희 신문에 실었는데 저희는 뭐 어느 아파트라고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막 항의가 그냥 막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저 광안리에 있는 그 뭐 큰 아파트의 경우 그 세 동 중에 한 동이 한 동의 그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못하는 그러니까 아마 그 태풍의 영향으로. 근데 이거는 이제 그는 그 비밀 중에서도 비밀입니다. 그 아파트 주민들만 아는. 왜냐 이게 밖으로 나가면은 태풍 때문에 합판을 되었던 아파트가 엘리베이터가 가동을 안 하든 간에 어쨌든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방송사에서는 또 어떤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부산이 특히 해안가에 있는 아파트들이 10년 내에 잠길 수도 있다. 바닷물에. 뭐 이렇게 내놓으니까 제가 아는 해운대 사는 그 뭐 고급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뭐 코로나로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10년 뒤를 걱정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마치 저 코로나와 기후 재난 시대인데 부산은 코로나의 위험뿐만 아니고 또 기후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 자체가 대단히 위험해지는 정말 그 이판 사판의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그린 뉴딜에 대한 어떤 이런 논의를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한가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좀 그런 좀 인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최근에 바이든 이펙트라고 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가 아주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제 CNN 여론조사를 보니까 바이든이 한 16% 가량 지금 트럼프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이 지금 굉장히 바이든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그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저기 하나솔루션이 태양광 셀이나 모듈 이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코론 글로벌 이건 풍력 발전 그 회사고요. CS 윈드 이거 풍력 발전이고 부산 퓨얼셀 뭐 수소 연료 전지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의 효과가 한국의 주식 시장에 지금 영향을 미쳐 가지고 이런 어떤 그런 주식들이 지금 가격이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주식이 막 급등을 하면서 상당히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떠한가? 물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은 느끼기에 따라서는 대단히 더디다. 또 생각기로는 그 야당에서 저렇게 줄차게 탈원전이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보면은 그나마 그래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시장에서로 빗대어 본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에너지 전환이나 게 기득권을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전에 관련된 어떤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 원전이 계속되지 않으면 주가가 거의 똥값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주식이 떨어지면 자기들 재산 가치가 하락하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탈원전을 막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재산에 걸린 문제가 돼가지고 에너지 전환이라는 게 쉽게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니다. 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돼가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에너지 전환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연대와 조직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것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우리 또 특히 발제를 하신 김경수 실장님께서 한국 뉴딜과 부산의 도시 성장 과제라고 하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부산연구원이 예전에 부산발전연구원이다가 지금은 부산연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저는 도시 성장이라는 느낌보다 그걸 도시 성숙이라고 한번 바꾸면 옆에 성숙 생각하는데, 즉 우리가 도시를 탈부산 좀 싫어요. 그래 생각하죠. 근데 탈부산에가 탈서울, 탈북 이렇게 하지 말고 탈경남, 입경남, 부산에서 경남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 불경이 크게 하나가 되고 대구 경북까지 수도권에 이어서 수도권에 반대할 수 있는 전체 전남, 호남, 영남이 하나가 되는 이런 형태의 국토 반을 나누는 그런 연대를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럼 세 번째 아까 이야기 중에 생활 인프라 취약이 결국 부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예요.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이걸 조금 더 삶의 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앞에서 청년, 여성, 노동, 교육, 문화, 예술인의 이야기, 그린 뉴딜이고 무슨 정책할 때 부산시 정책할 때 좀 물어보지 진짜. 그래서 참 지난 3, 5월 달부터 그린 뉴딜 이야기 하면서 제대로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고 우리 시민들이 답답해갖고 이런 판을 벌이고 있는 거. 여기에서 저는 오늘 주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부산판 그린 뉴딜은 도농상생, 에너지 전환,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금융 이런 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로 한국판 뉴딜을 그린 뉴딜하고 말을 빌려왔는데 녹색 경제라고 하는 근본적인 베이스 위에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그걸 부산이 뭔가 좀 추동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부산에서 주도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할 수 있느냐? 도농상생을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하는 불경상생. 제일 먼저 부산에서 부산시청, 경남도청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불경에서 나는 건강한 먹거리를 전적으로 식단에 올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 울산, 경남이 먹을 것부터 서로 교류해가 건강한 걸 키우고 경남을 밀어주는 부산이 되어야 됩니다. 경남에서 빼고를 뺏어 먹는 부산이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대구 경북으로 가고 호남까지 가서 우리가 전부 먹거리 갖고 서울 너그는 디지털 갖고 집어 먹든지 삶아 먹든지 하되 우리는 제대로 되는 먹거리를 하겠다. 이런 걸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래서 이제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경남이나 주변에 집이 싼 집 있으면 그쪽으로 옮기려고 탈부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린 전력 생산을 위해서 이제 농촌이 먹거리만 하지 말고 농사 짓는 거에서 에너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추진해야 된다. 결국 그린 이야기를 붙이면서 도시에서 하는 거는 이명박 하던데 여기다가 그린 칠하는 거 이상이 안 나옵니다. 따라서 이걸 농촌에다가 청년이 가서 살 수 있게끔 하고 농촌에 나이가 드신 분이 정말 멋지게 정말 이렇게 농촌에서 왔단 말이죠.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를 농촌에서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 청년에게 있어서 도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금융 이야기했죠. 홍정호 교수님하고도 제가 자주 봅니다만 대책이 은행은 절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안 빌려줘요. 정부에서 돈을 대줘 은행에게. 은행은 절대 부동산 아니면 안 빌려줍니다. 저는 청년의 용기, 패기를 믿고 시민단체의 열정을 믿고 이런 거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거기에 가능한 부합하는 게 있다. 외국에는 트리오도스, 게일레스 은행, 독일, 네덜란드 이런 데는 즉 나름대로 우리가 은행을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은행이 아니라 사회적인 금융으로 없는 사람에게 이 어려울 때 돈 100만 원 주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빌려주고
6개월 뒤에 갚아보세요. 1년 뒤에 갚아보세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민 영역의 경제화입니다. 시민이 보통 세계적으로 한 5%, 7% 정도 GDP, NPO가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시민 영역이라고 하는 영역을 그냥 아까 마치 시다발이 하듯이 청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시민들도 전부 시에서 뭐 할 때 시다발이로 와가지고 시민한테 물어봤다 이러고 있습니다. 시민이 주인인데 여기에서 전 시민 사회 영역 자체가 새로운 경제 영역을 만들 수 있도록 아까 같이 은행을 만들어도 이런 시민은행을 만들어 갖고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하신 교육의 힘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까지 GDP 전부 얼마 3만 불, 4만 불, 7만 불 같습니다. 평균에 허점, 종말이 있습니다. 늘 내보고 제가 키가 한 170 되는데 100, 210 되는 사람도 있죠. 몸무게 제가 한 60 조금 넘어가는데 300kg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평균을 해갖고 170kg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70kg짜리 그런 사이즈 사람의 옷을 만들면 여기서 입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다 평균에가 입으면 5명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모든 걸 평균 가지고 하는 이런 어떤 지표 잘못됐다. GDP, 경제성장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남은 거는 제4차 산업혁명이 오는데 아까 이야기한 노동자 일자리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집에서 도대체 엄마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집은 무엇인가? 나라는 무엇인가? 일 무엇인가? 회사 안 나가도 시장 없었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재편하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로봇에게 모든 걸 뺏기고 CEO가 돈을 전부 다 버는 거기에 우리가 새로 CEO에게 더 이상 장사 못 해먹겠다 할 수 있도록 손들고 시민들에게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평균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토론회 정말로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뭐 정말 많이 불러주시는 곳이 많지만 또 현장에 가야 될 일들도 많다 보니까 좀 늦게 나왔는데요. 이 그린 뉴딜이라는 이 말은 사실은 저한테도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린 뉴딜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올해 KBS 1월 1일 신년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나갔는데요. 거기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 부산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부산에 희망을 주자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면 희망을 줄까? 부산시는 과연 뭘 갖고 희망을 주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반대적인 얘기도 있고 저는 이제 좀 더 긍정적인 또 차원에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얘기가 제가 그 했던 얘기 중에 대표적인 게 미래 먹거리 사업, 클러스터 구축하는 여러 가지 사항 얘기, 또 탈원전이나 미세먼지가 우리 기후와 우리의 환경을 너무 어렵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해서 친환경 도로로 바꿔야 된다.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북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북한에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의 노후된 우리 원도심을 다시 한번 살려보자. 다시 한번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주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특히나 100대 우리 부산 대개조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린 뉴딜이라는 얘기가 딱 나와갖고 그린 뉴딜 뭘까 했을 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토론회 때 했던 그 이야기가 다 그린 뉴딜에 들어가는 거예요. 부산 대개조 얘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서부산, 동부산 그 서로 간의 격차를 해소해서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두가 하나가 같이 공통으로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미 부산은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늦게 나왔지만 이미 시작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시행을 시작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 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의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 문제입니다. 물 문제. 아까 옆에 김혜창 교수님 부울경이 합심해서 일단 먼저 이런 그린 뉴딜의 앞장서는 어떤 이런 공동체적인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이 물 문제는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그린 뉴딜에 꼭 필요한 게 이게 지금
다른 것들은 예산을 물론 투입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되지만 그나마 많이 그러니까 앞선 게 아니고 많이 진전된 게 이 물 문제입니다. 진전이 됐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정부가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 앞에 광역 상수도를 구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말씀하신 청년 문제, 뭐 여성 문제, 또 아이들의 문제, 학교 문제, 먹거리의 문제, 많은 문제들 중에 사람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권인데요. 이 건강권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이 물 문제를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그 무료부담금 지금 2%밖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전체 우리 불경에 주는 게 10%밖에 주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연간 89억밖에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광역상수도에 그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그러니까 스마트 정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정수화를 시켜서 그걸 통해서 좋은 물을 만들어서 오히려 이 물을 다시 재생산해내서 그것을 팔 수 있는, 쉽게 말해서 그린 뉴딜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환경과 경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환경도 살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익한 환경 속에서 또 한 번의 경제를 재창출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접근하게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해줄 수 있는 부산 뉴딜형에 해줄 수 있는 게 저는 광역상수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 여러분 싱가포르라는 나라 말레이시아 여러분 잘 아시죠? 싱가포르이 말레이시아의 물을 수입을 합니다. 수입을 해갖고 그 물을 가지고 그냥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고도정수 처리를 합니다. 그럼 고도정수를 처리를 해서 또 어디다 그 물을 다시 파냐? 말레이시아에 그 물을 다시 팔고 있습니다.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죠. 원수를 사다가 돈을 더 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부울경으로부터 경남으로부터 합천의 물을 받게 된다면은 그냥 안 줄 겁니다. 100억이라는 돈을 매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무료부담금 정부가 과감하게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 앞에서 주십시오. 그렇게 줘서 그 광역상수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그 돈을 투자해 갖고 합천의 물을 가져와서 그 좋은 물과 우리 낙동강 물과 그 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물론 고도정수 처리를 잘하는 부산의 장점을 살려서 물을 다시 생산해내서 좋은 물을 다시 우리가 경남에도 줄 수 있고 울산에도 줄 수 있고 옆에 인근에 그 물을 같이 생산해서 같이 줄 수 있고 또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오히려 그린 뉴딜의 정책으로 저는 스마트 정수화를 강경하게 얘기하는 바이고요. 또 한 가지는 스마트 똑같이 하수 처리도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물의 재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만큼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좋은 고도 정수 처리나 하수 처리의 장점을 살려서 그것을 다시 재사용할 수 있고 환경을 다시 살릴 수 있고 또 그 환경을 통해서 경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지금으로 봐서는 쉽다기보다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요즘 많이 알고 있는 LID 공부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저역량 개발이라고 하고 있죠. 저역량화 개발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모든 우리가 물을 아끼자.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가뭄이 계속되고 어느 날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지키자 할 때 말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선도적으로 LID 모든 도시 개발에 LID라는 그 공법에 들어가서 물 문제부터 일단 또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그린 뉴딜이라는 것들을 일단 일상에서 시작될 수 있는 것부터 저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또 전공이라기보다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필히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강경하게 주장을 해서 정부로부터 그린 뉴딜의 그 예산에 이 부분들이 투여될 수 있도록 또 저 또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2시부터 3시간째 계시는데 다들 고생들 많으십니다. 교수님하고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 실장님의 말씀에 좀 해서 보태는 부분과 좀 제 나름의 고민들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부산은 아까도 뭐 실장도 말씀하셨는데 며칠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하나 보면 이제 부산이 매출 기준 전국 1,000대 기업 중에 이제 부산 100대 기업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론은 삼성이 있고 1,000대 기업 안에는 총 34곳의 어떤 기업들이 있고요. 500대 이제 미만으로는 17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뭐 언론에 보도된 거고 이게 상무에서 자료이기 때문에 좀 소개해 드려보면은 부산 기업 매출 총액은 서울의 2.2% 수준에 되어 있고요. 그리고 34곳의 1,000대 부산 진출 기업 중에 총 매출이 31조 원인데 전국에는 1.4% 수준이고 우리가 뭐 인천보다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인천이 55%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경남도에도 61% 정도 수준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 있는 뭐 반도체나 바이오, 친환경 부분에서의 기본적으로 신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 비중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이 가장 큰 폭으로 부산의 기업 중에 큰 폭을 오른 기업이 현대글로벌 서비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일정 정도 친환경 부분들로 갖고 있다고 해서 좀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4차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역량이 상당히 미비하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부산시는 아직까지 부산형의 어떤 뉴딜에 대한 발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는 이제 종합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각 국별로 아무래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앞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민사회나 시민들과 어떤 부산형 뉴딜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나누고 대안들을 모색해보는 이런 과정들이 좀 부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직접적인 현장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의 어떤 기대치나 눈높이를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예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 시민들이 한 250명인가 이렇게 모여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접 그 뽑는 선정하는 인천형의 유디를 직접 시민들이 토론하면서 발표하고 선정했다 이런 과정들이 있다고 본다라면은 어쩌면 부산도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부산시가 내년도 국비의 한국판 유딜에 이제 맞춰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7조 6천억 7천억 원 정도가 일정 정도 확보됐다고 물론 아직 국회에서 결정 안 냈기 때문에 결정된 거는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상당한 분야의 다양한 분야 많은 분야에서 국비 신청을 했고 실제로 한국판 뉴딜의 수십 개 분야에 맞는 다양한 예산 지원들을 했던 부분들은 우리가 부산시는 그렇게 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물론 이제 다양한 한국판 뉴딜의 여러 분야에 대한 어떤 부산시가 대응하고 부산형을 갖추기 위한 과정으로 일정 정도는 이해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부산시가 전략이라든가 목표 내용들이 부재하다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이런 것들 일정 정도 고민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판 뉴딜이 이런 이전 정부에서 있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물론 이름은 달랐지만 성장 동력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꾸준히 나름대로 자기 모습들을 갖추었다고 생각이 좀 되어지는데요. 성장 우선주의라든가 수출 주도형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부의 양극화들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부작용들은 끊임없이 양상되어 왔습니다. 결국은 자원을 몰아가는 것은 어디입니까?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혁신을 통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는 길들을 찾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당직인 혁신 정책에서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의 측중들은 여전히 대기업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큰 문제는 수도권 집중이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혁신과 그리고 또 4차 산업에 대한
이 모든 부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지방은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아까 우리 김경수 실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의 기본 제조업의 기본 근로인원 평균이 7명이고 중요한 기업을 빼면 5명 미만이라고 하는 여기에서 과연 무슨 4차 산업과 이런 뉴딜 부분에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없이는 과연 이런 어떤 뉴딜에 대한 이런 그 부분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큰 우려가 좀 더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는 기본 자본이나 사람 그리고 데이터는 다 그런 부분 다들 이렇게 수도권으로 큰 기업에 몰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4차 산업은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이제 그 2018년도 자료인데요. 보면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분야의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응하는 업체 비율이 전국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13.9%라고 나와 있고 부산의 대표적 산단인 녹색 국가 산단은 스마트 공장 도입률이 10%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산단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들도 교통이라든가 기숙사 문제, 인프라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여전히 요원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보통신업 역시 수도권으로 82%가 집중되어 있고 불경은 부차장님 4.6%에 정리.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없다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고민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 재개발과 등록 엑스포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지역에 대해서 공공기관이든지 민간 기업이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부산의 스마트 물류체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산으로서는 부산항을 스마트 물체계를 갖춘 복합 물류센터로 항만으로 만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류 스마트를 통한 해상 물류의 경쟁력 강화, 수출입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고민들과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윤들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으로 투자하는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요. 아까 앞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회적 금융에 대한 이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서 지금 이러한 유들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좀 해결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제가 하는 업무가 일단은 클린 에너지 산업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주제인 그린 대전환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앞서 발제에서도 나와 있듯이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이제 수요 관리에 기반한 에너지 효율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중점을 맞춰서 저희는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클린 에너지 원년 선포할 때 업무를 했었고 이제 과장으로 다시 와서 또 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하면서 제가 느낀 부분은 기후 위기와 거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높게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에너지 전환을 했을 때 일반 전기 기존에 쓰고 있는 화학 연료에 기반한 전기나 이런 거에 비교했을 때 충분히 경제성이 나와야 한다는 두 가지가 충족이 되어야지만 에너지 전환은 좀 더 가속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17년 이후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급 추이를 봤을 때는 부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발전소 허가를 내주면서 쭉 추이를 저희가 보고 있는데 17년 이후 굉장히 이제 2배 이상으로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민간에서 이제 발전소 허가가 들어온 게 올해 같은 경우에 한 8메가와트 정도 이제 발전소 허가 들어와서 이제 사업 시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그것보다 한 2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 경제성이 담보되고 여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민간 주도로 이제 많은 그 에너지 보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산업부의 발전사 퍼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2개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그 풍력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해관계자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이제 협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수용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인센티브나 그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이제 좀 더디지만 꾸준히 지금 이제 보급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이건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는 이제 연료전지가 앞으로는 그린 수소로 전환되면서 조금 더 이제 더 탄소가 안 나오는 그런 연료전지로 가겠지만 현재 기준으로도 이제 LNG 가격이 떨어지면서 연료전지가 또 보급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력의 탈탄소화는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수요 관리나 효율화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업적으로 키우고 있는 부분이 이제 파워 반도체가 있는데 이제 파워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 AC에서 DC로 이제 전력 전환을 하는 그런 이제 핵심 부품이 되는 전력 반도체입니다. 이제 요 반도체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용화 센터를 건립을 했고 이제 요걸로 이제 베이스로 해서 나올 수 있는 제품들이 인버터 그리고 뭐 전기차용이나 아니면 태양광이든 뭐 이런 쪽에 이제 인버터들 그리고 전기 자동차의 이제 부품으로도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부산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이제 신산업 미래 신산업으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키우고 요 관련된 이제 수요를 계속 창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저희는 계속 그 포럼을 통해서 이제 의견을 계속 들으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